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최병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럼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들이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은 저희 딸한테 뭐 돈을 보태주고 이랬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사심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슬퍼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또 야당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 대표 후보자들조차 모두 사과해야 된다고 오를 날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라고 퉁칩니까?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장남이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이과 장학금을 학생들한테만 주는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건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남만을 찍어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했죠. 예. 대학원 다닐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자료 제출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안 하시고요? 사생활에 관련 부분이기 무슨 중요한 때문에.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신 거죠. 그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하되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대학교에서 조교도 말씀드립니다. 했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하겠다고요. 열람시켜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니니까. 자,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몇 명이 자, 정해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 대사죠. 이분이 그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의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거,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 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낙하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자,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위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호,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녀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이 겁니까?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면 후보자 장녀,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고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좀 반성부터 하십시오.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자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힘 있으면 다 봐주고 꼬리 내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사권 뺏자, 수사권 정상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들 좀 하세요. 우리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특활비도 그 변호사님이 자료를 받으신 거죠? 네네.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일 때 특활비가 일주 평균 272만 원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썼어요. 그런데 2021년 추석 이때 일주일 동안 1,160만 원, 약 4.2배 씁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일주 동안 1,350만 원, 약 5배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636만 원으로 2.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절 앞두고 쓴 거는 명절 떡값으로 쓴 것 같고요. 연말에 쓴 건 아마 남은 돈을 몰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심우정 후보자에게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습니다. 떡값 아니에요? 예. 네, 답변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때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1,350만 원을 쓴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28명에게 이렇게 특활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28명에게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네. 28명이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했을 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냥 섞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전국의 검찰청이 나눠주고, 맞습니다. 나머지 수시분이라고 하는 건 검찰총장 임의로 그냥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범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선웅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네,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그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에 법무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받은 자료 전체 확인한 게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6만 장 중에서 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 0.2%, 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이 100장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좀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이죠.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이를 보면은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뭐 파리바게뜨 한정판, 헬로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뭐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들하고 가서 이제 한우나 뭐 염소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 부정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정보공개 답변, 그 이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이제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당시 이제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재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6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이제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 공개, 그러니까 비공개 통지된 것을 뭐 배경을 좀 살펴봤고, 뭐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뭐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검찰 내 법무부에 이제 파견돼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좀 우려한 것 같다라는 취재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이제 비공개 결사 결정에 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돼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혹을 뭐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뭐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특수활동비가 일선에 내려갈 때는 세부 항목이 지금 뭐 달리 지금 사용된다고 계시는데, 수사라는 게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뭐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용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그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 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후보자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의 대응이 여전히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도저히 제어가 되기 어려운 중대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아주 비상적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검찰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저는 아주 악영향이 있다고 정치적 중립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의 자체는 매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심각한 요구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했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질문대로 답변대로 무사하면 어떡해요? 의사실에 좀 그만 좀 대변하세요. 그렇게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 지금 병원에 합니까? 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검사의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서 검사를 타겟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여당이라면은, 정신 나가지 않는 여당이라면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털 건 털어라. 억울하면 국회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야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뒤에서 대응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다 대고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 물론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적대적으로 탄핵이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조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고 후보자가 옳다 그르다 답을 합니까? 그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답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말라,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국회가 조사 중인 탄핵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가 나와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지옥의 야차 같은 집요한 수사, 이건 결국 표적 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에게 충성해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도 국민 편에 서지 않자 이번에는 형소법이 개정돼서 수사지휘권과 수사개시권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수사권 전체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그 이익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고 있고 국민의 인권이 죽고 있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봐주고 이재명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총장 자리가 2개, 3개로 늘어납니까?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집니까?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과 거래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하겠다, 예병 사건 잘 처리해야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너무 좀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입니다. 위원님도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뭐 본인의 출세를 위하거나 평검사들이 지금 얼마나 더 지금 출세를 하겠다고 그 검사장 총장이 되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검찰 지휘부, 검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 고참 검사들, 고검장이 되고자 하는, 총장이 되고자 하는 검찰 지휘부, 검사장들, 차장검사 레벨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검찰권과 조직을 희생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